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김동희라고 하고요. 오늘 발표에는 펀디멘탈 팀 팀원분들이 많은 도움 주셨습니다. 오늘 발표하게 될 논문의 제목은 Neural Tangent Kernel 그리고 부제가 Convergence and Generalization in Neural Networks라는 제목의 논문인데요. 본 논문은 립스 학회에 이제 2018년에 프로시딩 돼가지고 현재까지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1000회가 넘는 사이테이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좀 이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하시는 연구를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영향을 많이 끼친 논문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을 선택을 해서 오늘 리뷰를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논문을 딱 열어보니까 열어보자마자 이렇게 식만 있는 거예요, 거의. 뭐 물론 한 줄씩 한 줄씩 이제 설명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저는 한 30분 정도 이제 그냥 논문을 읽다가 읽기를 포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너무 식이 약간 복잡하고 제가 읽기에는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립스 홈페이지를 가서 리뷰를 찾아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리뷰어 2가 Quite frankly, I had a hard time understanding all the mathematical definitions related to kernels. I cannot do better than make an educated guess. 라는 거를 보면은 저만 어려웠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리뷰어 2인데 이렇게 얌전하고 겸손하게 나는 이 논문에 대해서 어떤 수학적인 정의나 그런 커널에 관련된 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겠다. 그리고 이 리뷰 결과는 그냥 educated guess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리뷰어 2가 뭐 이렇게 리뷰해 주시는 분들이 뭐 아이클레어 리뷰나 아니면 립스 리뷰 보면 종종 계세요. 종종 계시는데 뭐 내 연구 필드가 좀 달라서 이유를 잘 모르겠으니까 뭐 어디 에듀케이셔널 게스트 정도로 리뷰를 한다라는 이제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리뷰어 2가 이렇게 리뷰를 하니까 저만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또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논문의 노테이션이나 그 논문 내용을 그대로 안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길어야 1시간 정도 되는 발표인데 그 발표 시간 내에 좀 이제 발표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이 Neural Tangent Kernel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최대한 조금 피상적으로나마 어떤 거다라고 알아갈 수 있게 조금 준비를 해봤고 또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다른 논문이 VIT 관련된 논문 When Vision Transformers Outperform ResNet 뭐 대충 이런 제목의 논문에서도 뉴럴 탄젠트 커널의 아이겐 밸류를 가지고 각각의 이제 뉴럴 네트워크들을 설명을 하니까 좀 직관적으로 이 뉴럴 탄젠트 커널이라는 게 저희가 아는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라고 논문에서도 저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구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도록 조금 노력을 해봤고요. 해당 내용은 왼쪽 아래에 있는 블로그에서 굉장히 많이 뭐 수식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왔어요. 되게 설명을 잘해주시는 이제 블로그인데 더 관심이 있으시면은 해당 블로그 가서 내용을 조금 더 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당연히 논문을 자체로 읽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사실 이 논문보다는 이 논문을 정리를 해가지고 뭐 이전에 related work 쪽에 조금 이제 정리를 하잖아요. 뭐 neural tangent kernel 가지고 더 advanced 된 neural tangent kernel에 대한 논문을 쓰겠다라고 하면은 그 related works에 조금 더 이제 이 NTK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고 간단하게 적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neural tangent kernel을 조금 더 본 발표 이해 이해하시면은 그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문이 대체 뭐에 대해서 다루느냐라고 한다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되게 간단한 샬로우한 이제 어떤 뭐 MLP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샬로우가 굉장히 얕은데 두 개밖에 안 되는 경우를 우리는 이 발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예시로 들 거예요. 인풋은 X 하나고 아웃풋은 FXW 혹은 뭐 Y라고 하는 이
2차원상의 예시를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둘 건데 중간에 있는 히든 레이어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 히든 레이어의 파라미터 개수, 즉 위스가 m에서 점점점 커져서 인피니트 한다면은 뉴럴 탄젠트 커널에 의해서 이 뉴럴 탄젠트 커널을 곱해주면은 뉴럴 탄젠트 커널을 곱하면은 이거는 리니어 모델로 근사할 수 있다. 즉 뉴럴 탄젠트 모델만 안다면은 굳이 이런 걸 훈련할 필요가 없이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할 필요가 없이 그냥 우리가 가진 데이터들을 다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은 당연히 이 히든 레이어 두 개 뒤에 뭐 렐루라든지 아니면 시그모이드라든지 그런 논 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서 비선형 함수를 근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는데, 그걸 또 굳이 리니어 모델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니 뭔가 되게 모순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왜 그렇게 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안 와닿았었는데, 조금 쉽게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왼쪽과 같은 이렇게 생긴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있고, 얘를 이제 뭐, 허 이니셜라이제이션 말고, 그, 르크온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는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통해서, 이 뉴럴 네트워크의 히든 레이어들을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면은, 최초로 이니셜라이제이션 했을 때 결과가 이 그래프 하나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이제 이 2D 이미지에서 뭐 데이터가 딱 두 개만 있다고 했을 때 그거는 우리는 이 MSE 민스퀘어 에러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민스퀘어 에러 로스 펑션을 통해서 어, 저희가 원하는 함수를 추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트레이닝을 한다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처음엔 되게 자유분방하게 움직이던 그래프들이 이 빨간색 점, 뭐 마이너스 3,2 그리고 0.5, 마이너스 1이라는 두 개의 트레이닝 셋을 가졌을 때 이 오른쪽 그림처럼 뭐 100개 블로그 저자는 100개 정도라고 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100개의 뉴럴 네트워크가 어, 피팅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트레이닝이 안 되는 요 부분이나 요 부분에서는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안 되겠죠. 뭐 여기서 제 인간이 가장 좀 리저너블하게 추정을 한다면은 이렇게 리니어 모델이 되는 어떤 모델을 추정을 할 텐데 이 함수를 추정을 한다면은 이거는 논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는 뉴럴 네트워크니까 이 부분이나 아니면 이 부분에서 확실히 리니어는 아닌 것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스를 점점 늘려봤어요. 이 위스를 점점 늘려봤는데 얘가 이 히든 레이어가 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히든 레이어 이쪽이 이제 X축이고 이쪽이 뭐 Y축인데 예를 들면 이제 이 레이어에서 이렇게 가면은 이제 M개가 생기게 되잖아요. 어떤 웨이트가. 그리고 이것도 M개가 생기고 그래서 M개라는 건데 이거는 이 웨이트의 변화를 10개일 때 나타낸 거고, 이거는 100개일 때를 나타낸 거고, 마지막은 1000개일 때를 나타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 GIF들이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이 10개일 때밖에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한 5초 정도 가만히 째려보면은 얘가 조금씩 바뀌거든요. 요런 거 보면 막 되게 부드럽게 색깔이 움직여요. 요런 친구들 보면은. 그리고 얘랑 얘도 사실은 저렇게 색깔이 변하는 것처럼 트레이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인간이 눈으로 봤을 때 대체 뭐가 변하고 있는 건지 되게 잘 안 보여요. 사실 변하고 있거든요. 잘 째려보면 여기선 보여요. 근데 여기서는 진짜 거의 안 보이거든요. 뭐 점이 너무 작아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뉴럴 탄젠트 커널의 해석을 통해서는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는 애초에 거의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고 그렇다면은 위스 m이 엄청나게 커진다면은 그냥 이 고정되어 있는 어떤 매트릭스 하나가 있다면은 웨이트 하나가 있다면은 그게 트레이닝을 계속하면서 해도 이 매트릭스가 안 바뀌니까 이쪽 방향으로 트레이닝을 계속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래서 위스가 인피니트한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뉴럴 탄젠트 커널을 사용을 하면은 리니어 모델로 근사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네. 그 방금 페이지에서 그 색깔이 뭘 의미하는지 한 번만 설명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네. 색깔은 어떤 거를 의미를 하냐면은 요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제 M개의 이제 웨이트들이 곱해져서 다음 뉴럴 네트워크를 생성을 하고 있잖아요. 다음 웨이트들을 생성을 하고 있잖아요. 다음 레이어들을. 네네. 네네. 그러면은 얘가 이제 가는 방향이 M개니까 여기서도 이제 M개가 한 줄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고요. 그래서 요게 이게 두 번째 거, 그리고 두 번째 거의 첫 번째 거는 요거, 두 번째 거의 두 번째 거는 요거, 요런 식으로 1대1로 대응을 시켜서 그냥 뭐 밝은 것부터 어두운 것까지 뭐 대충 마이너스 1에서 1로 그냥 1대1 대응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깔이 변한다라는 것은 뭐 색깔이 변하는 게 눈에 보인다라는 건 예를 들면 마이너스 5에서 뭐 0.7로 변하면은 꽤 많이 변하는 거잖아요. 혹은 뭐 0.9에서 마이너스 9로 간다라고 하면은 많이 변하는 거니까 그런 이제 웨이트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매트릭스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웨이트가 변하는 거를 시각화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그러면 인풋, 지금 그래프 표가 3개인데, 네네. 그 밑에 있는 거는 뉴런 개수가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거잖아요. 네, 뉴런 개수가 이게 10개, 100개, 1000개일 때의 경우입니다. 그러면 인풋 데이터 학습 수는 동일하게 진행을 한 건가요? 네, 동일하게 딱 이거랑 동일한 세팅이거든요. 저희가 있는 데이터는 마이너스 3,2와 0.5, 마이너스 1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약간 제가 지금 직관적으로 그냥 드는 생각은, 네네. 뉴런 개수가 이제 많아지고 인풋 데이터 네. 수는 픽스가 돼 있으니까 네네. 되게 오버핏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뉴런 개수가 많을수록 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오버핏이 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버핏이 감사합니다. 되고 예.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일부러 이제 오버핏을 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잘 설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잘 설명하도록 하는데 과연 그 웨이트들은 얼마나 바뀌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어떻게 그러면 수학적으로 본 논문에서 해석을 했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은 첫 번째 스텝으로 다시 테일러 시리즈 혹은 테일러 익스펜션에 대한 테일러 어프록시메이션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비슷한 뭐 트릭들은 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논문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간단하게 짚고 다시 넘어가 보자면은 우리는 이제 웨이트 제로, W 제로, 어떤 이제 아까 보셨던 이 매트릭스들, 최초의 매트릭스들을 W 제로라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이제 테일러 익스펜션을 할 수 있잖아요. 테일러 익스펜션을 하면은 어떤 값은 이제 뭐 학습된 웨이트와 최초 이니셜라이제이션 된 웨이트의 관계는 이렇게 테일러 익스펜션으로 1차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어요. 2차까지는 안 가고 1차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FW를 지금은 X가 스칼라라 가지고 하나씩만 계산을 하는데 이거를 X를 벡터로 취한 다음에 Y도 벡터로 취해주면은 아래와 같이 표현될 수 있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아래에 있는 거를 그냥 이제 벡터화 시킨 거다. 아래에 있는 거는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차원이 어떻게 되느냐, 진짜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맞느냐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있는 n이라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수겠죠. 그 다음에 p라는 것은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 숫자들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n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얘도 이제 그러면은 이제 한 번 미분을 하면은 n번 이제 그 n개의 데이터를 W 제로에서 각각 미분을 해줘야 되니까 n 곱하기 p에 이제 델타 미분한 거에 트랜스포스 차원이 나오겠고 그거를 변화된 거에 이니셜라이제이션 거를 빼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추정이 근사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여기 이거는 뭐 여담인데 나중에 나올 거긴 한데 이 px란 것은 이 fx의 w에 대한 거를 미분한 거를 하나만 미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뭐 x 제로가 있다고 하면은 이 맨 윗줄에 대한 x 제로 px 제로가 이 맨 윗줄을 구성을 하는 거고 n 개가 있으니까 뭐 px1, px2, 땡땡땡, pxn까지 이 그레디언트 벡터를 벡터가 아니죠. 매트릭스를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테일러 익스펜션이 성립이 한다면은 이게 이제 추정이 아니라 는이 된다면은 우리는 이 뉴럴 네트워크를 굉장히 쉽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리니어하게. 그러면은 언제 이 테일러 익스펜션, 테일러 어프록시메이션이 정확하게 추정이 되느냐라는 거를 찾으면은 그때는 리니어로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해석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논문에서는 이제 찾기 시작을 합니다. 어떨 때 저 가정이 성립을 하느냐, 저 테일러 어프록시메이션이 성립을 하느냐. 그래서 처음에 웨이트를 이니셜라이즈 하고 딱 한 번 업데이트 하면은 이제 처음 이니셜라이즈한 웨이트가 있고 우리의 로스 펑션을 미분을 해가지고 그 방향대로 러닝 레이트를 그냥 빼주면은 한 번 딱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만약에 이제 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아니라 그냥 풀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면은 맨 처음에 적용을 했던 맨 처음에 이니셜라이제이션 하고 나왔던 어떤 y의 추정 값과 그라운드 트루스 y의 추정 값의 차이는 이 웨이트 업데이트 되면 될수록 그 y가 변할 거잖아요. w가 업데이트 되면 될수록 y도 동시에 변할 거잖아요. 그 변화보다 항상 작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 이니셜라이제이션과 우리가 원하는 결과의 차이가 계속 업데이트 되는 도중에 그 차이가 작다라는 굉장히 당연한 사실을 식으로 나타낸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얼마나 움직이고 있느냐라는 것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D만큼 움직이는데 D가 어떻게 구해지냐면은 이 변화가 얼만큼인지는 모르겠는데 무조건 얘보다는 작으니까 그냥 이번에도 얘를 체인지로 그냥 근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체인지만큼 있으면은 그 체인지가 얼만큼 움직이느냐라는 것을 알면은 우리는 그 디스턴스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얼만큼 움직이냐고 그 다음에 얘는 한 번 할 때 얼만큼 움직이느냐.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W0를 쓸 수 있는 게 앞에서 인피니트, 즉, 위스가 커지면은 이 W0든, 뭐 W1이든 W2든 비슷비슷하니까 그거를 요걸로 또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근사가 돼요. 어쨌건 이 과정이. 네. 그래서 이 모델의 자코비안이 얼마나 변한지를 알려면은 이 거리를 자코비안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곱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웨이트가 얼마나 변하는지 거리를 그 자코비안과의 관계를 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두고 이 거리와 자코비안의 크기를 곱하면은 자코비안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식이 이 자코비안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자코비안의 크기로 나눠주면은 이거는 뒷장에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자코비안의 어떤 체인지를 자코비안의 크기로 나눠주면은 얘가 이제 카파라는 것을 일단 알고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델의 그 크기를 구하면은 이 매트릭스의 크기니까 되게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이거는 L2놈은 아니고요. 사실 이거는 이제 어떤 오퍼레이터라고 하는데 이 매트릭스의 크기를 구하기 위한 오퍼레이터라고 직관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magnitude라는 단어를 쓰던데 저도 여기서 어떤 오퍼레이터를 정확하게 사용을 하는지는 이해를 하기가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식이에요. 자코비안이
얼만큼 변화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데 걔가 이 y의 ground truth와 어떤 이니셜라이제이션 된 웨이트로 전부 다 나타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카파라고 합니다. 이 식을 카파라고 하고 그 이니셜라이제이션 된 거와 것만 어떤 변수니까 카파 W0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이제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the amount of change in W required to produce a change of 이식 in Y cause a negligible change in Jacobian인데 Y가 이거를 이제 조금 한글로 해석을 하면은 저도 이거 위 문장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어, 저희가 어떤 이니셜라이제이션 된 W0가 있어요. W0가 있는데 그 W0는 W1, 2, 3, 땡땡땡 N까지 변하면서 그 아웃풋 Y가 Y바, 즉 ground truth에 가까워지도록 트레이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까워지도록 변하는데 자코비아는 거의 변화가 없다. 웨이트의 자코비아는 거의 변화가 없다라는 의미는 계속 일정하게 변한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정하게 변한다라기보다는, 여기는 일정하게 변한다라는 표현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자코비안의 변화가 1보다 굉장히 작을 때니까 자코비안이 거의 변화가 없을 때는 0과 가까울 때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코비안이 0과 가까우면은 어, 거의 그냥 웨이트가 변화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위에 있는 테일러 어프록시메이션이 유의미해진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네, 이 뉴럴 네트워크를. 그러면은 다음 단계는 이 그 카파 W0라고 하는 값을 0보다 작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0보다 작게가 아니라 1보다 매우 작아서 0과 가깝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왜냐하면 그때 이 카파 제로가 1보다 매우 작고 0과 비슷할 때 이 테일러 어프록시메이션이 유의미해지니까 가까워져야 되는데 논문에서는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뉴럴 네트워크의 아웃풋에 어떤 그냥 알파를 곱해가지고 스케일링을 해줘요. 그러면은 원래 카파식이 얘였고 y에 알파가 다 곱해지는 거니까 여기에도 알파가 곱해지고 여기도 곱해지고 여기도 곱해지고 여기서 알파에 대해서 얘는 이제 그러면 상수니까 빼버리고 얘를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면은 여기는 이제 그 제곱에 대한 텀을 가지고 있으니까 왜냐면 여기서 두 번 곱해지거든요. 여기서 두 번 곱해지거든요. 이게 L2 놈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그 YW0의 W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측정한 뭐 매그니튜드의 제곱이다 라는 뜻입니다. 네. 제곱이니까 여기서 알파는 그냥 저희가 둔 어떤 그냥 상수잖아요. 컨스턴트잖아요. 그 컨스턴트를 밖으로 빼내버리면은 알파분의 1이 되고 이 말 뜻은 그냥 우리가 어떤 스케일 y 그 뉴럴 네트워크의 아웃풋에 그냥 알파를 곱해준 거에 그 곱해준 알파가 계속 커지면은 100, 뭐 10, 100, 1000, 만 이렇게 커지면은 그냥 자연히 이 카파는 감소를 하게 되고 테일러 어프록시메이션이 정확해져서 리니어하게 된다라는 결론까지 이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 뉴럴 네트워크의 아웃풋에 알파를 곱해줘가지고 카파가 0과 굉장히 가까워지면은 실제로 리니어하게 어프록시메이션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예시인데요. 저런 예시가 있어요. wx 플러스 w 제곱 x 플러스 사인 2 뭐를 하는 예시가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는 아니지만 w가 어떤 뭐 파라미터도 아니고 뉴럴 네트워크도 아니지만 뭔가 좀 굉장히 복잡한 식인데 얘에 대해서 어프록시메이션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나온다. 다음과 같이 f의 알파를 곱해서 하면은 굉장히 유사해진다. 라는 것을 해당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파가 굉장히 잘 돼. 1일 때는 파란색 이 함수를 굉장히 유사하게 따라가고 있는데 이 알파가 여기 앞에 알파가 곱해져 있어요. 그래서 알파가 뭐 5, 6, 10, 뭐 30, 100 이런 식으로 되면은 거의 리니어하게
굉장히 근사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거의 왼쪽은 이제 loss for x가 0.5고 y가 3일 때의 로스 펑션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로스라는 것은 그레디언트를 취해가지고 나타낸 값이니까 0과 로스의 그레디언트가 0과 가까워지네? 그러면은 이거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어떤 변화하는 거를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파가 커지면은 로스가 아니라 로스의 그레디언트가 0으로 가고 이 말 뜻은 선형적이 된다. 로스의 그레디언트가 0으로 간다는 것은 선형적으로 간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다 배운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리니어해진다. 실제로 어떤 예시를 들어서 해봤을 때 리니어해지더라라는 것을 좀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테일러 익스펜션에서 했던 것들을 좀 짧은 시간이지만 정리를 해보자면은 태초에 히든 레이어가 두 개밖에 없는 뉴럴 네트워크가 존재가 했을 때 이 뉴럴 네트워크를 테일러 어프록시메이션 하는데 2차 밑으로는 그냥 다 날려버리고 그레디언트 하나만 가지고 있는 1차로 테일러 어프록시메이션을 진행을 해요. 근데 이 1차 테일러 어프록시메이션과 리얼 밸류가 유사하다는 거는 그러면은 우리는 이 히든 레이어가 두 개밖에 없는 뉴럴 네트워크는 그냥 리니어한 어떤 모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은 이 테일러 어프록시메이션과 리니어 밸류가 유사해지는 조건을 찾았는데 그 조건이 굉장히 간단해요. 알파라는 아웃풋을 뉴럴 네트워크에 곱하고 그 알파가 커졌을 때 이 1차 테일러 어프록시메이션과 리얼 밸류가 굉장히 유사해진다라는 것을 찾았다까지 왔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gradient flow라고 논문에서 설명하는 거를 이제 그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를 제가 아까 애니메이션을 하나씩 보이도록 넣었는데 왜 지금 안 보이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위에서부터 하나씩 볼게요. 그러면은 맨 첫 줄부터. 맨 첫 줄은 제가 이것도 이제 처음 봤던 것처럼 K가 0이면은 그냥 우리가 맨 처음에 왔던 이니셜라이제이션 이후에 웨이트 W가 딱 한 번 업데이트 됐을 때, 딱 한 번 업데이트 됐을 때 그 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K번째 업데이트된 웨이트가 K 플러스 한 번째로 업데이트 될 때의 식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변식을 로스만 남기고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 K번째 웨이트를 왼쪽으로 옮기고 러닝 레이스로 나눠주면은 이 다음과 같은 식이 되는데 이 다음과 같은 식을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라면은 사실 이렇진 않은데 정말 직관적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시간이 계속 흐르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뭐 F폭이 0에서 1, 뭐 10에서 12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렇게 웨이트가 바뀌게 되면은 이 웨이트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어떤 그레디언트 함수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러닝 레이트에 대해서 얘가 엄청나게 작다면은 왜냐하면 그게 미분이란 것의 정의니까 얘가 리미트로 가고 리미트 뮤가 제로로 갔을 때 하면은 대충 미분식이랑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 WT에 대한 함수로 볼 것이고 그 T를 미분하는 것이 이제 어떤 로스 펑션에 대한 미분과 W가 가지고 있는 로스 펑션에 대한 미분과 같다라고 할 거고 우리는 요거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뭐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 아니면은 대학교 학부 올라와서 공업수학 시간 때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자주 미분 방정식을 풀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민스퀘어 에러에서 로스를 이런 식으로 앞에서 정의를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이 로스를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W를 동일하게 표현을 한다면은 이 아래식처럼 표현이 되겠죠. 제곱에서 이제 미분을 하니까 얘가 없어지고 안에 있던 W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밖으로 나와서 이쪽에 나와 있고 그렇게 되겠죠.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맨 처음에 태초에 해석을 시작을 했을 때 이 왼쪽과 같은 식, 테일러 익스펜션의 첫 번째 추정과 같은 식을 이제 구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똑같이 테일러 익스펜션에 대한 1차식을 W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W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W에 대해서 트랜스포즈가 나오게 되고 이 W에 대한 미분이 있고 이 W에 대한 미분은 이 위의 식이니까 얘를 이쪽에 넣으면은 요렇게 되는데 W에 대한 미분이 요렇게 되는데 이 얘를 뉴럴 탄젠트 커널 NTK 라고 하고 HW라고 합니다. 굉장히 뭔가 해시안하고 유사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 뉴럴 탄젠트 커널은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냐면 앞에서 봤듯이 앞에서 저희는 이런 그림을 봤었어요. 이때 이 YW0의 트랜스포즈의 그레디언트를 기억을 하신다면은 얘를 그냥 트랜스포즈 한 것과 트랜스포즈 하지 않은 것을 두 개 곱해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트랜스포즈에 대한 그레디언트 식은 아까 봤던 것처럼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에서 필을 해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이 뉴럴 탄젠트 커널은 어쨌건 데이터 개수만큼 있는 n by n짜리 행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언제? 히든 레이어가 두 개 있을 때의 뉴럴 네트워크에서만 당연히 어, 우리가 직접적으로 아는 뭐 어텐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트랜스포머라든지 아니면은 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저 뉴럴 탄젠트 커널이 이차라는 보장은 절대 없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히든 레이어 두 개짜리 뉴럴 네트워크의 예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n by n 매트릭스를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파가 1보다 굉장히 작고 0과 유사할 때의 조건은 그 자코비안의 변화가 거의 없을 때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 말인 즉슨 자코비안의 변화가 없다라는 말은 즉슨 다음과 같이 해시안 즉 뉴럴 탄젠트 커널의 변화도 거의 없다. 왜냐하면은 그냥 트랜스포즈한 거를 이제 두 번 곱해준 거일 뿐인데 얘가 변화가 없으면은 그니까 뭐 W가 이 W0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WT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거의 비슷하다면은 이 그냥 곱해준 것도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래 있는 식처럼 뉴럴 탄젠트 커널이 있고 이 뉴럴 탄젠트 커널을 이제 그냥 해시안 W 해시안이 아니죠. NTK로 변환을 한다면은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YW-Y 바를 U로 치환을 한 다음에 식을 정리를 하면은 요렇게 간단하고 이쁜 식이 만들어지고 이 미분 방정식을 푼다면은 저도 미분 방정식 굉장히 오랜만에 여기서 봤었는데 이 미분 방정식을 푼다면은 1차 미분 방정식이니까 굉장히 쉬운 미분 방정식이죠. 그냥 이 위에 이 식을 올려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 뜻은 이제 어떤 여기서는 이거는 이제 NTK가 positive definite이라는 증명이 필요한데 이 증명은 조금 이제 오늘 발표에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논문에서는 제가 알기로 supplementary 쪽에서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NTK가 positive definite한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그냥 이 그 NTK의 t를 곱한 게 항상 양이기 때문에 양수이기 때문에 얘가 아무리 변해도 t가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 줄어든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근데 항상 0보다는 큰. 어쨌건 우리는 u를 로스 펑션의 아니 로스 펑션이래. 어떤 그 뉴럴 네트워크의 추정치와 그라운드 트루스의 차이를 u라고 뒀기 때문에 이 로스 펑션은 항상 0으로 수렴한다까지를 뉴럴 탄젠트 커널을 사용을 해가지고 히든 레이어가 두 개 있는 경우에 증명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커널 리그미 즉 뉴럴 탄젠트 커널이 변하지 않는 건데 이 그림도 사실 처음에 봤을 땐 저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안 와닿았었는데 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의 X축이 Y1, 즉 3, 이 점에 3으로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X축이 Y축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 1로 대응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확히 이제 이 두 개의 점에 대해서 오버피팅 되게 트레이닝을 한다면은 이 3, 마이너스 오른쪽 그래프에서 3, 마이너스 1로 1을 이제 보여주는 게 정확한 오버피팅 돼서 이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를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의 아웃풋이 0,0에서 시작합니다. 왜 0,0에서 시작을 하느냐? 왜냐면은 이 시각화를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웨이트 제로를 의 뉴럴 네트워크를 두 개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계속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그 아웃풋 값을 첫 번째 그 듀플리케이트 복제된 다른 뉴럴 네트워크에게서 빼줘요. 그러면은 그 아웃풋 값이 항상 0,0이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0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점점 트레이닝 될수록 Y1에 X1, Y1에서 이 Y1은 3으로 갈 거고 이 Y2는 마이너스 1로 갈 거예요. 마이너스 1로 가는데 우리는 점점 그 갈 때마다 뉴럴 탄젠트 커널을 계산을 할 수 있겠죠. WT가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WT가 계속 바뀌니까 뉴럴 탄젠트 커널을 그렸는데 어떻게 그리냐? 요 식을 따라서 그렸는데 요 식을 따라서 그렸다라는 것은 이 중간에 있는 NTK의 아이겐밸류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우리는 두 개짜리밖에 없는 식이니까 아이겐밸류가 두 개밖에 안 나올 거잖아요. 그 아이겐밸류가 이 타원형의 두 개의 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 그래프에 대해서 간단한 그 배경적인 설명을 끝낸 거고 얘가 뭐를 의미하고 있느냐? 얘가 물방울 그냥 꾸물꾸물거리는 그림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면은 자, 알파가 클 때 우리는 NTK가 성립을 한다고 했어요. 성립을 해서 이 뉴럴 네트워크가 리니어하게 해석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커널이 NTK라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그 NTK가 거의 변화가 없겠죠. 알파가 50일 때 색깔은 분홍색인데 그러면 이 큰 그래프가 이 알파가 50일 때 NTK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아이겐밸류를 구해서 시각화한 거니까 거의 변화가 없잖아요. 트레이닝은 계속 0에서부터 정확한 3, 마이너스 1로 이 분홍색 점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알파가 1일 때는 맨 처음에 엄청나게 컸다가 쭉 줄어들잖아요. 이 경우에는 이 중간에 있는 NTK가 계속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즉 커널이 변하지 않는 것이 성립하지 않을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우리는 알파를 50이라는 큰 숫자로 잡음으로써 거의 선형적인 모델에 유사하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본 그래프로 그리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NTK라는 거를 정리를 하면은 마지막으로 특정 상황에서 이 어떤 뉴럴 네트워크를 리니어하게 바꿔주는 NTK라는 것을 뉴럴 탄젠트 커널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어떤 조건, 그러니까 카파 W0라는 것이 1보다 작고 영어학과 굉장히 가까워질 때 로스가 0으로 수렴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까 봤던 미분 방정식의 2의 마이너스 양수 2의 마이너스 양수 꼴로 나와서 그거를 증명을 했어요. 그리고 MSE가 로스 펑션일 경우에 이제 뉴럴 탄젠트 커널에 의해서 위에서 봤던 뉴럴 네트워크의 해석이 잘 된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고 논문에서는 엠리스트를 가지고 실험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까지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본 발표에서는 조금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포함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가 뉴럴 탄젠트 커널에 대해서 제가 이해한 만큼의 설명이었고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알파에 대해서 혹시 조금 더 뭔가 약간 직관적으로 이해할 만한 그런 게 있을까요? 그 알파를 처음에 아웃풋에다 알파를 곱한다고 하셨는데 네, 맞아요.
그거를 그냥 어떤 수학적인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냥 한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좀 이해하기 쉬운 의미가 있을까? 약간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 현권님이 말씀해 주신 게 그 정확하다고 보실 수 있는 게 그냥 수학적인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테일러 익스펜션 1차에 대한 테일러 익스펜션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조건을 찾아야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조건이 이 왼쪽에 있는 카파라고 하는 이 식을 이 식이 1보다 작으면서 0과 굉장히 유사하게 맞춰줘야 된다는 거고, 왜냐하면은 얘가 자코비안의 변화를 의미를 하니까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냥 뭐 이거저거 없애고 그냥 한마디로 딱 설명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테일러 익스펜션을 어프록시메이션을 유의미하게 하기 위한 수학적 도구를 아웃풋에 알파를 곱함으로써 그리고 알파를 그냥 곱하는 게 아니라 곱해서 알파의 크기를 키움으로써 만족시켰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은 어느 정도 올바른 설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 좀 하나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좀 정리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그, 이제 처음에 제가 처음 질문 드린 도표 3개 있는 거가 이제 M이 위스가 이제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오버피팅이 일어나고 네. 오버피팅이 일어나는 거를 이제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네. 그런 걸 좀 뭔가 수학적으로 어떤 특정 조건에서 이런 게 만족한다는 거를 좀 더 멋있게 표현했다. 약간 이렇게 이해해도 무리가 없는 건지 아니면 네, 네네. 좀 그런 이제 트레이닝이 되면서 웨이트들이 조금씩 움직일 거잖아요. 네네. 네, 그렇게 조금씩 움직일 때 이 위스 M이 엄청나게 커진다면은 같은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인다라고 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했다라는 문장으로 조금 정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제 발표로 오늘 그 이번 3기 그 발표를 모두 마치게 될 것 같은데,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제 발표 마지막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